네, 현재 앞전에 작업해놓은 주인공 이름 변경이라는 목록을 등록해 놨는데요. 이게 스크립트 언어 작성한 거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도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분석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위쪽에 보면은 allocation이라고 UCHAR이라고 전역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0이라고 등록해 놓고 레디트 심볼 명령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겠다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ew chr라는 그 변수 이름에 이 데이터 값을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문자열 값은 데이터베이스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db라고 앞에 적어 놓고 여기에 w, j, s, t, k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하나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뒤에 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것은 유니코드 문자 선언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게임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아이디는 이 유니코드 형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코드 문자 선언은 G 테이블이나 이런 식으로 두 자리 W 쓰고 0, J 쓰고 0, 앞에 문자를 적고 0, 이런 식으로 뒤에 0자를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0을 하나 더 붙여놨는데 이것은 널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종료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도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이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코드 문자는 4바이트 형태의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두 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ASCII 형태의 코드 형태는 문자가 2바이트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자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드 형태는 유니코드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를 4바이트 단위로 W 쓰고 0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전에 함수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함수를 해제하는 명령어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변경해온 코드 지점이 이 부분에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LEA, EAX, ESP 플러스 D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코드가 현재 이 부분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호출 전에 push EAX, push ECX라고 데이터 값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 놓았냐면 현재 EAX 데이터하고 ECX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면 값이 변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되기 전에 앞에 값을 저장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ush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EAX하고 ECX 데이터에 값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경의 코드가 보면은 LEA, EAX, ESP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ESP 데이터는 스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push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push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ESP 스택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코드를 보면 원래 코드를 보면 ESP 스택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push 명령을 두 개를 호출하면서 스택 데이터의 값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ADD EAX 8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변경되기 이전에 원래
스택 레지스터 값을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택 레지스터는 푸시 명령으로 값을 복원하게 되면 4바이트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푸시 명령어가 두 개를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수에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즉 푸시 명령어는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4 곱하기 2는 8을 더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8만큼 더한 값이 원래의 ESP의 데이터에 값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LE의 ECX에 NEWCHAR이라는 변수의 값의 주소를 ECX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쪽에 보면은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이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첫 번째 주소를 ECX에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CX에 문자의 값들을 EAX 데이터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ESP 스택 데이터에 값이 저장해 있는 주인공 캐릭터 이름, WJSTK라는 이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의 이름을 대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복원해 놓은 push EAS 명령어와 push ECX 레지스터의 값들을 다시 복원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의 값을 복원할 때는 이렇게 자리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데요. push ECX가 나중에 들어가고 push EAX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잘 보고 pop ECX, pop EAX 이렇게 복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ush ECX가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들어간 것부터 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간 거는 이제 나중에 거꾸로 이제 복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의 EAX, ESP 플러스 0D번지에 문자를 EAX에 출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전 레지스터 값 스택에 저장한다.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값을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스택 메모리 주소를 구해가지고 푸시 명령어 두 개 사용해 4 곱하기 2는 8을 더한 8만큼 이동된 주인공 이름이 저장된 스택 메모리 주소를 구해가지고 새로 변경할 주인공 이름 문자의 주소를 구해 이전 주인공 이름이 저장된 ESP 플러스 D번지에 저장한다. 이름이 이제 바뀐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를 이제 스택에서 이제 복구를 하고 주인공 이름이 변경한 값을 EAX의 주소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디버깅이 실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버깅을 해제해 주어야 되는데요. 여기 부분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중단점 목록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 가지고 작업하니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윈도우 창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단점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중단점 삭제하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중단점이 제거됐죠. 중단점을 제거됐으니까 이제 실행 버튼을 선택 후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게임이 실행 중인데요. 자, 게임이 실행 중이니까 여기 메모리 값이 막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앞전에 이 코드를 생성을 해가 데이터 값이 변경되는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즉 주인공 이름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치트 엔진에서 주인공 이름 변경 메인 메뉴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하니까 현재 여기 점프로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현재 게임 실행 중인데 WJSTK라고 이름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의 이름은 메모리에서 바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뒤로 가기를 선택 후 게임 시작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뀌지 않고 있네요. 현재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WJSTK라고 현재 이름이 이렇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의 문자를 이제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변경을 해 주도록 하죠. 현재 유니코드 형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TCEIX라고 문자를 변경했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다시 체크 해제 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확인해 보면 현재 WJSTK라고 문자가 변경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로 가기 선택 후 다시 게임 시작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TCEIX라고 캐릭터 주인공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디버깅 중이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줍니다. 치트 엔진에서 디버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프로세스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해 놓은 게임의 목록을 선택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어로 불러오기 중이라고 다시 재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디버깅을 해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24 디버거를 와가지고 파일을 선택 후 부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부착해 보도록 하죠. 현재 게임이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보기를 선택 후 주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앞전에 제가 적어놓은 주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주인공 이름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선택 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점프 5500이라고 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코드가 변경되는 건데 이거는 치트 엔진에서 변경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프 5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트 엔진에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치트 엔진에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면은 치트 엔진은 체크 해제되잖아요. 그러나 디버깅에서 보면은 X24 디버깅에 보면 체크 해제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갱신이 안 돼가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아무 데서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등록해주면 코드가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치트 엔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또 점프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치트 엔진에서는. 근데 X24 디버깅은 안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주면은 이렇게 점프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치즈 엔진에서 디버깅을 하면서 값을 좀 확인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X24 디버거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게임을 실행 후 진행해 보면 되겠죠. 현재 디버깅 중이기 때문에 실행 버튼을 계속 누르고 게임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 누르면 현재 보시면 디버깅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치트 엔진과 똑같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단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단계 실행하면 같은 코드를 볼 수가 있죠. 현재 시작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죠. 8C, 2B, 3C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끝이 30번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push EAS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실행하니까 스택 레이트 값이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3C에서 38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푸시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팔자가 4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ush EAX, push ECX 명령을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4씩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 합치면은 이제 8씩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트 엔진에 보시면 스크립트 명령을 보면은 여기 add eax8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푸시 명령으로 스택 메모리가 8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다시 add ex 8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ESP 네트의 원래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래의 값에서 다시 D0만큼 떨어진 값에 실제 캐릭터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P 플러스 D0분지의 주소를 EAX에 보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행해보면 EAX가 8C2C04번지에 주소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에서 따라가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점프해서 따라가기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SP 플러스 D0의 이제 값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주소가 보이네요. 이런 식의 값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ex 8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더하면 이제 원래 값이 있는 ESP 메모리 주소를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8C, 2C, 0C라고 EX 데이터에 원래 문자가 있는 그 지점을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WJSTK라고 문자를 볼 수 있잖아요. 게임에서 확인에는 그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my play name이라고 되어 있는 WJSTK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문자를 이제 대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명령에 LEA ECX에 4AC10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번 8C, 2C, 0C라는 이 부분의 메모리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하기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도 또 메모리 주소가 보이네요. 그러면 8C, 2C, 0C는 값이 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 번지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 20, D7, F0으로 찾아가 보면 값이 있겠죠. 값이 있는 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이동을 선택하고 표현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값을 한번 입력해 보죠. 24, 20, D7, F0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엔드의 방식이기 때문에 2420 D7 F0이라고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죠. 네, 확인을 누르니까 이게 보면 WJSTK라는 주인공 캐릭터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앞전에 여기 LEA라고 명령을 적어놨잖아요. 이것은 ESP 플러스 D번지에 주소를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도 LEA가 적혀 있으니까 4AC100번지에 이제 주소를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주소를 구해가지고 다시 그 주소의 값을 찾아가야 원래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 덤프 2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주소도 어떤 값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에서 따라가기 상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상수를 선택하니까 7463326978이라는 값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덤프 3 해가지고 이 위에 ESP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ESP 플러스 D0을 누르면 이거는 값이 안 나오네요.
네, 아무런 값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74633269라는 값을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 값이 치트 엔진의 코드에 보면은 여기 TCEIX 이 값이 되겠습니다. TCEIX 똑같죠? 이 값을 주인공의 WJSTK 값하고 맞바꾼다는 이야기죠. 값을 대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CX에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번지를 저장하겠죠. 그러면 4AC100 번지가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하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번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트 엔진으로 볼 때보다도 현재 X64 디버그로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알 수가 있겠죠. 치트 엔진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X64 디버그나 다른 디버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다라는 디버깅도 있으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는 ECX의 메모리 번지의 값을 EAX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4AC 1000번지에 있는 이 TCEIX라는 이 값이 여기 8C2C0C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에서 따라가기 값이라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여기 WJSTK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값이 이제 변경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아닙니까? 7700 6A 73 74 6B 이렇게 유니코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은 TCEIX의 값으로 이제 변경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값이 변경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AX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에 이제 주소의 값을 이제 대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면 판 명령으로 ECX, EAX 데이터를 이제 보관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의 EAX의 ESP 플러스 D 영분지에 다시 주소를 구해가지고 EAX에 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즉 ESP 플러스 D번지의 주소를 EAX에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덤프에서 따라가기 ESP 플러스 D0의 이제 값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값을 선택하니까 현재 이 번지에 이제 값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제 분석해 보면 원래 메모리 시스템에 있는 그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이제 바꿔치기 함으로써 TCEIX라고 치트 엔진에 기록한 이 데이터의 이 주소에 이제 값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ESP 플러스 D0부지에 이제 값을 바꾸는 그런 코드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해 보면 값이 현재 바뀐 거에 되고 이제 원래 이제 코드가 있던 지점으로 이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TCEIX라고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가 있던 메모리 지점에 문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번지에 가로채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주소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치트 엔진으로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죠. 해제하면은 현재는 문자가 바뀌지 않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게임을 선택하면은
디버깅에서 이 지점에 포인트 지점에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 보면 점프 명령어가 또 해제되어 있죠. 디버깅이 계속 진행하면 게임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WJSTK라고 원래 이름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문자는 치트 엔진에서는 메모리 포인트 지점에 값을 적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치트 엔진의 코드를 보면은 ESP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ESP라고 스택 메모리 주소의 값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경되는 문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해 가지고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주소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X64 디버깅에서 다시 디버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ESP 플러스 D0이라고 이제 값수 있는 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값 보면 7700, 6200, 73, 00, 74 이렇게 해가지고 유니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시트 엔진에서 우리가 문자를 검색했을 때는 어떻게 검색했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이플레이 네임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WJSTK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WJSTK. 앞전에는 이렇게 또 검색을 했잖아요. 이 새로운 검색 WJSTK 감 유형이나 문자를 이걸 선택후 처음 검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WJSTK라는 문자는 검색이 되지만 이거는 헛값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주소가 여기는 233AFF5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33AFF550이라고 되어 있는데 233AFF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이 두 개의 이 부분의 중간쯤에 메모리 번지가 확인이 되는데 현재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X64 디버거는 233AFF50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메모리 포인트 번지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는 그 값이죠. 아무런 소용없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또 검색한 거 기억나시죠? 자, 보기에서 모든 문자열이라고 이 메뉴를 선택했잖아요. 자, 이 부분 메뉴를 선택 후 다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문자열은 정규 표현식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 여기 적어놨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는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 표시를 선택하면 자, 여기는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같이 쓰는 메모리 주소가 확인되는지 233AFF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다 보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3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여기 233A1442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반드시 시작해야 함 이 부분에 한번 체크 후 다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현재 목록 플립프기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워지는 거고 여기 문자 지도 생성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반드시 시작해야 함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표시를 선택합니다. 네, 현재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네요. 그럼 요거는 체크해주고 대소 문자 구분하기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누르고 다시 문자 지도 생성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표시를 선택합니다. 아까 전보다는 많은 문자를 확인했네요. 자, 여기서 또 메모리 주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233A FF50 여기도 보면 네, 여기는 있네요. 233A FF50이라고 이 문자가 보이죠. 네, 같은 메모리 지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메모리 이제 포인트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똑같은 값이 있더라도 이 메모리 지점이 맞는지 이 메모리 지점이 맞는지 이 메모리 지점이 맞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는 똑같은 메모리 지점이 발견됐지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24 디버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은 치트 엔진에서 많은 메모리 번지가 발견이 돼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것만 하는 그런 검색 기능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7700610373이라고 요 그대로 요 값을 복사해가지고 검색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선택을 해가 유니코드니까 문자가 4바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4바이트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6개 이렇게 이제 두 묶음씩 복사하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바이너리 편집기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어떻게 복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치트 엔진에 와가지고 한번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을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사 안 해도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바이너리에서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여기서는 마우스 우측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C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 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자 열도 있고 카피 데이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 에디터를 선택 후 문자를 선택 후 키보드에서 컨트롤 C키를 누르고 다시 치트 엔진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똑같네요. 자,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보이니까 이 빈 공간을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하기 전에 새로운 검색을 다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자를 선택되어 있고 글자 검색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자열이라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트 베일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능을 사용해야 우리가 그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 후 16진수 체크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복사한 문자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붙여넣으면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이 부분 공백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줘야 됩니다. 좀 귀찮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리고 처음 검색이라고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처음 검색을 선택하면 검색된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의 메모리 값도 다시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죠. 문자열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233AF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현재 이 부분이에요. 233AF50이라고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233AF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값이 3개의 메모리 주소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 후 여기 메모리 주소 포인트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는 이거는 여러 번 테스트해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시트 엔진에 여기 코드를 보시면 ESP 데이터하고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값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엔진에서 이렇게 등록해 있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형태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엔진에 보면은 현재 오토 어셈블리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제가 루아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는 루아 명령을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ASM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아라 적어놓은 거는 요 아래쪽부터 이제 루아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고, ASM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 아래쪽 부분부터 어셈블리어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루아 명령어를 사용할 때 주석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명령을 하나 복사 후 위쪽에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명령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는 주석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딱딱이 이렇게 두 개 꺼주면 되겠습니다. 이 딱딱이 두 개 끊는 거는 이거는 주석 처리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루아에서만 사용하고 어셈블리 언어의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빗금 딱딱이 두 개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표시 메뉴가 있다.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이러면 주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색깔이 이제 파랗게 변하죠.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 루아 명령에 이렇게 하나에 한 줄만 주석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줄로 또 주석 처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딱딱이 두 개 끊고 대괄호 두 개를 적어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괄호 두 개 적고 또 닫을 때는 딱딱이 두 개 듣고 대괄호로 이렇게 두 개 적고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 후 여러 줄의 주석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셈블리어의 여러 가지 주석 처리는 이게 아마 시언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시언어 형태의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요. 아마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가 안 될까나 싶네요. 네. 어셈블리 명령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빗금 하나 하고 별표 추가 후 또 별표 추가 후 빗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중 주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코드는 실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아래쪽을 한 줄만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시언어 형태로 주석을 처리하고 루아 명령어는 이렇게 딱딱이 꺼가지고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루아 이제 스크립트 명령어를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루아하고 어셈블리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 중간쯤에다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선언하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텐스 또 제공하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도구를 선택 후 루아 엔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기능을 선택 후 루아 스크립트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토 어셈블리 창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게임 돌아가는 도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게임이 오작동해가 종료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명령어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복사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출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말고 이 아래쪽에 에디트 형태가 보이는데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면서 작동해 있는 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트 엔진에서 펄을 선택고 시트 트레이너 선택고 편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편집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에디터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죠. 현재 에디터 네임이 시트 에디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고유 아이디를 복사 후 여기 시트 트레이너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시트표 루아 스크립트 선택 후 현재 이 프로그램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q.3이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활성 상태로 됐는데요. 여기에 1, 2, 3, 4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아 엔진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이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프린트라고 하나 더 적어줬더라고요. 하죠. printf 프린트 함수 이용 후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누르면 네, 여기 보시면 1, 2, 3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프로그램에서 1, 2, 3이라고 적어준 이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변경해 볼까요? 너와 단둘이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5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너와 단둘이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류가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화이트 바이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함수는 문자를 쓰는 함수가 아니고 바이트 값을 쓰는 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단둘이서 이거는 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A, B, C, D로 영문으로 적어줘 볼까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죠. 화이트 바이트라는 것은 아스키 형태의 문자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너와 단도시다 이거는 한글 아닙니까? 한글은 유니코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코드 형태를 지원해주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류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아 엔진에서 이렇게 루아 함수를 테스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루아 스크립트 시트표에서도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코드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해 보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heat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에 문자를 검색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에 아이디가 이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cheat 엔진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 유니코드 형태의 값을 입력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앞전에 입력한 실제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해 가지고 검색하면 그 값, 즉 가짜 값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검색 후 찾아야 되겠습니다.